자, 폼 관련 요 태그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양식 중에 보통 많이 우리가 접하는 게 회원 가입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회원 가입 이렇게 보시면 아이디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이름을 입력하고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성별을 입력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양식들을 만들어 줄 때 우리가 이 폼 관련 태그들을 가지고 이렇게 양식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폼을 만들 때, 양식을 만들 때 우리말로는 이제 그 양식이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양식인데, 자, 폼이라고 합니다. 폼. 이때 이제 그 주로 많이 쓰는 태그가 인풋이라는 태그가 있고요. 요 인풋이라는 태그에는 다양한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데이터를 나열해서 보내주는 그런 방법과 다양한 폼 요소들을 같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폼을 만들려면 일단은 폼 관련 태그들을 몇 가지 익히셔야 됩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 트위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되고요. 회원 가입 폼이죠. 이것도 요 회원 가입 폼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 폼을 만들고 회원을 받아서 로그인 처리,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만들 때 아이디와 패스워드 넣어서 이 사람이 회원 가입한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도 하고, 그죠? 회원이면은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이 아니면은 뭐 회원이 가입하세요 이렇게 메시지 뿌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프레임을 짜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일단은 이제 이런 양식을 폼 관련 태그로 만드는 건데요. 사용자가 웹사이트로 정보를 보낼 수 있는 요소들은 모두 자, 폼입니다. FORM. 자, FORM. 자, 폼 태그를 쓰는 거고요. 우리가 테이블 만들어 주실 때 한번 보시면, 테이블 만들 때 테이블 태그만 쓰는 게 아니죠. 테이블이라는 태그 안에다 TR 태그도 쓰고 TD 태그도 쓰고 CH 태그도 쓰고 여러 가지 태그를 쓰듯이 이 폼이라는, 자, 폼이 시작됩니다, 폼이 끝났습니다 하는 폼이라는 태그 안에다가 이런 각각의 이 양식을 표현하는 그런 이제 태그들을 이용해서 양식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양식 종류가 많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시면. 그래서 폼과 관련된 대부분의 작업들은 정보를 저장하거나 검색하거나 수정하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런 회원 가입 폼을 만들고요. 전송 버튼을 누르면 이 내용이 어디에 저장되냐면 서버에 오라클이든 마이스큐엘이든 MS SQL이든 이런 이제 DB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원이 가입이 된 이후에 뭐 회원 정보 확인한다든지 할 때도 보면 회원 정보를 DB에서 읽어와서 회원 목록을 이렇게 또 출력을 해주죠. 그래서 다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를 입력하는 텍스트 필드나 버튼 같은 폼을 만드는 형태는 HTML 태그로 이제 만드는 거고요. 폼에 입력된 사용자 정보를 처리하는 거는 ASP, PHP, JSP, 여기서는 JSP가 빠졌는데 ASP, PHP, JSP가 3대 웹 프로그래밍 랭귀지입니다. 웹을 개발할 때 서버에서 돌아가는 언어입니다. 웹 언어고요. ASP, PHP, JP 서버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서버 프로그램에서 뭔가 하는 것들은 HTML만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HTML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요. 그래서 서버에서 뭔가 처리하는 것들은 HTML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냥 클라이언트 쪽 브라우저에서 양식을 띄워주고 서버 쪽으로 뭔가 보내주고 하지만 실제 이 폼에서 입력된 내용을 받아서 DB에 저장해주고 처리하고 하는 것들은 ASP나 PHP나 JSP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HTML이 하는 역할이 있고요. 이 서버 페이지를 작성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HTML뿐만 아니라 스타일시트, HTML5하고 CSS3,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뭐 jQuery, 그 다음에 뭐 자바, JSP,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것들을
다 익혀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만 하나의 어떤 사이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일단은 폼이라는 게 양식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회원 가입한 이후에 이게 로그인하는 화면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폼입니다. 아이디를 입력을 하고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버튼을 누르고, 예, 버튼도 하나 이 양식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죠. 그 다음에 회원이 자 이게 로그인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회원 가입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러면 아래쪽에 자 회원 가입하기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혹시나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잊어버렸다 하면 아이디 찾기나 패스워드 찾기 버튼을 눌러야 되죠. 그리고 그런 버튼을 눌렀을 때 처리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이제 화면을 이게 보여주려면 이런 폼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 정보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클릭할 수 있도록 화면을 만들어 주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웹서버로 보내지면 돼 있죠. 자, 우리 이제 JSP에서 이 값을 받으려면은 일단은 탐캣이라는 와스가 이제 있어야 되고 그 와스 상에 이제 JSP를 우리가 홈 디렉토리에다가 올려놓으면 이 폼에 입력된 값을 JSP에서 받아서 DB와 연동이 되면서 그 DB에 요 내용이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로그인 할 때는 이 값을 실제 DB하고 비교를 해서 JSP가 확인한 다음에 그 결과 값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쪽으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자, 서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를 뒤져서 사용자가 보내온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서로 일치하는지 정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브라우저 쪽으로 보내주게 되는데 실제 이제 서버 단은 요 HTML 할 때는 다루지 않습니다. 일단은 HTML 요 클라이언트 단만 생각하시는데 일단은 서버 쪽을 우리가 따로 실습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회원이라면 로그인 한 후에 결과 화면이 나타나고 아니라면 로그인 실패 화면이 나타나게 된다. 자, 폼 동력 방식에서 이 로그인 창 예를 들은 겁니다. 이렇게 사용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양식을 회원 가입이라든지 로그인 뿐만 아니라 다른 양식도 많습니다. 자, 그런 양식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어떤 태그를 사용해야 되느냐? 자,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폼 태그입니다. FORM이라는 태그고요. 자, 이 FORM은 폼이라는 태그는 자,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 시작 태그와 끝 태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폼이라는 태그 자, 이 안에다가 요 사이에다가 폼 요소를 다른 태그 실제 이제 양식 요소들을 만들어서요 다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 폼이라는 태그의 시작 태그에는 속성을 넣어 줄 수가 있는데 FORM 띄우고 속성 이름 다음에 대입 연산자 그다음에 큰 따옴표 안에 속성값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넣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지금 폼 시작 태그에 넣을 수 있는 속성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속성에 보면 메소드라는 게 있고요. 메소드라는 게 있고 네임이 있고 액션이 있고 타겟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예에 보시면은 자, 액션은 search.php 돼 있죠. 자, 우리가 이제 JSP에서 처리한다 그러면 search.jsp가 됩니다. 확장자가. 그리고 ASP에서 처리한다면 search.asp가 될 거고요. 서버 단에서 실행되는 서버 페이지를 이제 처리하는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서 요 확장 달라지겠죠. 확장자가 달라지고요. 자, 여기 이제 그 메소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포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메소드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면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서버 쪽으로 자, 서버 프로그램 쪽으로 전송을 하는데요. 전송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 줍니다. 이 메소드라는 게. 그래서 이제 이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주는데, 자, 요 자리에, 자, 메소드라는 속성 값으로, 자, 포스트 아니면 get, 요 두 가지 값을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post, get, 자, 이 의미를 아셔야 되죠. 그래서, 자, post하고 get인데, 먼저 get을 보면요. 여기에 이제 메소드 값을 get으로 주면,
우리가 이제 겟 방식을 이제 으로 서버단에 전송을 하겠다 하면 주소 표시줄에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그대로 표시를 해줍니다. 256 바이트에서 4096 바이트까지 데이터만 서버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제한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여기 바이트를 킬로바이트로 환산을 했을 때 4킬로바이트죠. 4킬로바이트까지만 서버로 넘길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주로 이제 검색창 같은데, 자, 네이버 했으니까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을 하죠. 자, 검색을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뭘로 할까요? 코로나. 자, 코로나로 검색할까요? 코로나 19로 검색을 예를 들어서 한다 했을 때, 자, 요것도 양식입니다. 폼입니다. 폼. 검색 폼이잖아요. 그죠? 간단하지만 이것도 폼입니다. 그래서 전송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네이버 검색 서버에 PHP든 ASP든 JSP든 그 중에 하나가 동작한다는 거죠. 동작을 하는데 서버단에 어떻게 전달이 되냐면 이 코로나19가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됩니다. 여기 보세요. 예, server.naver.com 한 다음에요. 자, 요 뒤에 자, search.naver 돼 있고요. 물음표 뒤에 여기에 보면 자, 변수와 값 앰퍼센트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예. 자, 여기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자, 변수 값 쌍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보시면 제일 뒤에 쿼리는 코로나19 돼 있죠. 이게 뭐예요? 자, 네이버 서버야. 내가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 보고 싶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색해 줘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서버 쪽에. 그런데 이런 정보가 주소창이 다 노출이 돼요. 내가 서버에 어떤 내용을 요청을 했는지 주소창에 이렇게 다 나와버려요. 이렇게. 자, 이렇게 요청하는 방식, 이렇게 서버에 이 코로나19라는 것을 전송을 하면요, 서버에 전송하면요, 다 노출을 해버려요. 이렇게 값을. 예, 이렇게 노출하는 방식이 겟 방식입니다. 겟 방식. 자, 그래서 다시 겟 방식 보면 주소 표시줄에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맞죠? 사용자가 뭐 검색해달라고 시키는 건지, 서버에 어떤 내용을 전송했는 건지 주소창에 그대로 노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겟 방식 특징입니다. 그리고 4kb까지 4096 바이트, 1024 바이트가 1kb죠. 그래서 4kb까지 데이터만 서버로 넘길 수 있다. 그래서 이 겟 방식은 자, 이게 어떤 내용을 요청했는지 이런 변수와 값이 다 노출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해킹에 약합니다. 해킹. 보안에 약해요. 그래서 이런 거 주소에 어떤 내용이 떴나라는 거 이런 거를 확인을 해서 이걸 가지고 해킹을 시도를 합니다. 해킹할 때. 그래서 이제 보안에 약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방식을 쓰지 않고요. 그래서 노출하지 않고요. 감추는 방식을 씁니다. 그 방식이 포스트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 예제에도 폼에 메소드를 포스트라 해놨죠. 그죠? 포스트. 외부에 이게 내가 서버에 전달하는 내용을 노출시키지 않고요. 캡처라 해가지고요. 싹 숨겨가지고 딱 서버에 보내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포스트에 보면 대부분 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돼 있죠. 자, 사용자의 입력을 표준 입력, 스탠다드 인풋으로 넘겨주기 때문에 입력 내용의 길이에 제한받지 않는다. 자, 여기서는 4kb까지죠. 포스트 겟 같은 경우에는. 근데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입력 내용의 그 길이에 제한이 없다. 제한받지 않고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이 드러나지 않도록. 자, 여기는 드러난다고 그랬습니다. 겟 방식은. 포스트는 드러나지 않도록 감춰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안을 좀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어떤 이제 그런 페이지를 작성하실 때는요, 포스트 방식으로 값을 전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폼에 이제 그 쓸 수 있는 척선 중에 네임이 있는데, 폼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폼 이름이 뭔지. 그래서 한 문서 안에 폼이 여러 개일 때, 폼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을 달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자, 달아야 될 때, 폼의 이름을 달아야 될 때, 네임 속성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얘기해도 액션이 있죠? 자, 이 액션이라는 속성은요, 어떤 값을 가지냐면, 폼 태그 안에 내용들을 처리해 줄 서버상의 프로그램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이제 폼이라는, 자, 이 태그로 지금 양식을 만들었죠? 얘는 투수예요, 투수. 투수. 자, 투수가 누구한테 공을 던지죠? 포수한테 공을 던져, 포수한테. 야구와 좀 아시잖아요, 그죠? 야구 조금은 아시죠? 던지는 사람을 투수라고 그러고, 예, 공을 받는 사람을 포수라고 그러죠? 타자가 딱 서고 있는데, 투수가 공을 탁 던지면 포수가 탁 이렇게 받잖아요, 그죠? 앉아서. 예. 자, 그러면 요 포수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 예, 요 액션, 예, 액션 속성 안에 있는 요 페이지입니다. 이게 PHP 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JSP 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ASP 페이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양식에 입력된 내용을요, 우리가 전송 버튼 누르면, 자, 요 액션이라고 되어 있는 속성, 요 값에, 예,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목적지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수. 예, 이쪽으로 값을 다 던져줘요. 양식에 입력된 값을. 그러면 이 서버 페이지에서 값을 다 받습니다. 받아서 처리를 하겠죠. 뭐 DB 저장을 하든 뭐 그거를 뭐 계산을 하든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서버 페이지에서. 자, 액션은 폼 태그 안의 내용을 처리해줄 서버상의 프로그램을 지정한다. 경로, 주소가 이제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타겟은 뭐냐? 여기는 타겟은 없지만, 자, 액션 태그에서 지정한 스크립트 파일을 현재 창이 아닌 다른 위치에서 열도록 해준다라고 됐습니다. 예, 요 액션, 이렇게 이제, 요 페이지 전달되는 목적지 있죠, 그죠? 이 페이지로, 전환이 되는데 현재 그 페이지가 아닌 다른 창에, 예, 현재 창이 아닌 다른 위치에서 이제 요 액션이 일어나도록 해줍니다. 타겟. 자,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이제 예제에 지금 폼 태그 안에다가 인풋 태그 사용했어요. 자, 인풋 타입은 텍스트 했죠. 이게 뭐냐면 텍스트 입력을 할 수 있는, 예, 입력 창을 출력해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인풋이 입력이잖아요.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을 만들어 달라 하는 요런 이제 명령이 되겠습니다. 태그죠. 그래서 요 이제 인풋 태그 한번 밑에 더 보시면 요거는 이제 그 타입이 서브밋이네요. 서브밋인데, 자, 타입을요 텍스트라고 하면 입력 상자가 만들어지고요, 서브밋이라고 넣으면 버튼이 만들어져요. 이 서브밋은 전송 버튼입니다. 전송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전송 버튼.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검색이라고 밸류 값을 줬죠. 예, 여기 검색이라고 뜹니다. 그죠? 그럼 여기 이제 검색 대신에 전송이라고 하면 버튼 위에 전송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검색어를 여기에 입력을 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여기, 자, 입력 상자에 있는 요 내용이 웹서버로 전달이 됩니다. 자, 전달이 되는데 실제 목적지거든요. 웹서버 안에 있는 search.php 페이지로 전달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요 소스에서는. 그래서 요 이제 서버 상에 돌아가는 요 search.php가 요 이제 클라이언트 양식에서 입력받은 이 입력 값을 받아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고요. 그 실행 결과를 다시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쪽으로 출력을 되돌려 주게 됩니다. 결과 값을. 자, 폼 안에서 쓸 수 있는, 자, 그 태그, 아까 이제 봤을 요런 인풋 태그가 있는데요. 요 타입 값에 따라서 요 양식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이블, 라벨이죠. 라벨 태그라는 게 있는데, 자, 폼 요소에 레이블, 자, 텍스트를, 제목을 붙이는 태그입니다. 자, 라디오 버튼하고 뭐 이런 체크박스, 요런 것들은요,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마우스 포인터를 딱 이렇게 맞춰놓고 클릭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레이블 태그를 이용하시면 요 레이블을 클릭을 해도 라디오 버튼이나 체크박스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디오 버튼이나 체크박스에서 텍스트 부분을 클릭해도 라디오 버튼이나 체크박스 버튼이 이제 선택되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형식, 자, 이렇게 이제 보면, 자, 레이블이라는, 예, 태그,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 사이에다가,
자, 레이블과 양식을 같이 이렇게 만들어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레이블이라는 시작 태그와 이제 종료 태그 안에 보시면 예, 여기 이제 레이블이라는 제목이죠. 제목이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력을 담당하는 입력 양식 요소가 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타입이 텍스트이기 때문에 텍스트 입력 상자가 뒤에 따라옵니다. 그래서 ID 6장 이상이라는 요 제목이 앞에 오고요. 그 다음에 입력 상자가 하나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자, 요 형식입니다. 표기하는 방법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레이블이라는 태그에 포라는 속성을 사용해서 이렇게 유저 아이디라는 값을 준 다음에 요 이제 여기 아이디 6장 이상 요 제목이죠. 제목을 별도로 만들어요. 자, 레이블 시작 태그와 이제 닫는 태그 사이에다가 종료 태그 사이에다가 제목만 이렇게 넣어놓고 자, 이 제목을 어디에 쓸 것인지 포라는 속성으로 지정합니다. 자, 포에 보면 유저 아이디에 사용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input이라는 입력 상자가 있습니다. 텍스트 입력 상자가 있는데 요 입력 상자의 ID 값을 보면 유저 아이디죠. 아, 그러면 요 아이디 6자 이상이라는 제목을 어디에 붙이라는 거구나 하면 여기 보시면 유저 아이디 똑같죠? 아, 유저 아이디 자, 아래쪽에 있으니까 유저 아이디를 찾아서 요 입력 양식 앞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드 셋이라는 게 있는데, 자, 폼 요소를, 폼이라는 태그 안에 들어가는 각가지 양식들, 자, 요소들을 이제 폼 요소라고 하고요. 이런 요소들을 그룹으로 묶는데 사용하는 게 필드 셋입니다. 예. 필드 셋도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로 되어 있고요. 이 필드 셋에서 같이 이제 쓰는 게 요 레전드라는 게 있습니다. 요 레전드 태그를 쓰시면 요 필드 셋에 제목을 붙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룹을 묶은 요 그룹에 필드 셋 그룹에 제목을 붙일 수가 있는데 요 제목 붙이는 태그가 레전드라는 태그입니다. 자, 여기 이제 소스 코드하고 결과가 나오는데 일단 요 개인정보만 볼게요. 자, 여기 보면 개인정보라는 레전드 태그 사이에 이렇게 넣죠.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에다가 요 그룹의 이름을 개인정보라고 넣으면요. 여기 보시면 사각형 여기 그룹입니다. 이름과 메일 주소를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요 개인정보라는 게 요 사각형 그 위에다가 이렇게 간판처럼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자, 레전드 태그 사용하면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거죠. 자, 필드 셋 시작 태그가 있고요. 여기 어디서 끝나냐면 자, 슬래시 필드 셋 여기까지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요 필드 셋이 자, 감싸고 있는 폼 요소는 어떤 게 있느냐? 자, 여기 보면 자, UL 태그가 있고요. 요 UL 태그 배웠는데 UL 태그는 무슨 태그? 목록 태그입니다. 비순차 목록이죠. 그죠? UL 태그. 자, 비순차 목록 UL 태그 안에다가 자, li 태그 사용해서 자, 항목을 만들어 주죠. 리스트 아이템입니다. 그죠? 자, 리스트 아이템 li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름, 이메일 주소 두 줄 있죠? 자, 첫 번째 li 여기에 보면 자, 레이블 사용해서요. 자, 요 제목 붙여 주고요. 그다음에 인풋 타입을 텍스트로 줘서 여기 입력 상자를 만들어 줍니다.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입력받을 수 있는 입력, 양식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입력 상자. 그래서, 여기 이제 포라는 속성 사용해서요. 요 이름은 아이디가 네임인 요 입력 상자의 자, 요 레이블이다. 자, 그런 의미고요. 요 포 메일이라고 되어 있죠. 아이디 값이 메일인 자, 요 아래쪽에 이것도 입력 상자네요. 인풋 태그의 타입 값을 텍스트로 썼습니다. 자, 요 입력 상자. 자, 메일 주소라는 요 제목은 메일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요 메일 아이디 여기 있네요. 그죠? 요 입력 상자의 제목이다. 자, 그런 뜻이죠. 그래서 같은 형태로 아래쪽에 로그인 정보라는 그룹 요 레전드로 제목을 넣고요.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자, 요 요소들 폼 요소를 그룹 만들기 위해서 필드 셋을 썼습니다. 그죠? 필드 셋으로 이렇게 감싸고 안에다가 제목을 출력하기 위한 레전드라는 태그를 썼고 비순차 목록인 UL 태그와 li를 사용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각각 항목 안에 레이블 태그와 인풋 태그를 사용해서 이렇게 제목과 입력 상자를 만들어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인풋 태그, 자, 이게 앞에서 나왔는데요. 이 인풋 태그가 자, 어떤 태그냐면 연예인입니다. 연예인. 요새 연예인들 보면 가수 뭐 노래도 부르고, 예, 방송도 하고, 뭐 개그 프로도 나오고, 뭐 이것저것 다 합니다. 그죠? 쇼에도 나오고, 그죠? 그래서 이 인풋 태그는, 예, 만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폼 양식을 만드는 태그 중에 이 인풋 태그는 그 가제트처럼, 예, 가제트, 예, 가제트처럼, 예, 만능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인풋이라는 태그의 속성 중에 타입 속성이 있는데, 요 타입 속성을 어떤 값으로 주냐에 따라서 모양이 막 바뀌어요. 어떨 때는 라디오 버튼으로 바뀌고, 뭐 어떨 때는 체크 상자, 체크 박스로 바뀌고, 어떨 때는 입력 상자로 바뀌고, 어떨 때는 버튼으로 바뀌고, 예, 모양이 막 바뀌어요. 태그는 인풋인데 똑같은데 요 타입 속성을 뭘 넣어주냐에 따라 가지고 양식 모양이 막 바뀌게 돼 있어요. 예. 자, 일단은 인풋 태그에서 자, id 속성, 자, 요 사용하는 거는요, 앞에서 요에서 봤습니다. 이 레이블이라는, 라벨이라는 태그를 만들어서 이름을 붙일 때, 자, 어느 양식의 이름이다 할 때 포라는 걸 썼어요. 예, 여기 이제 name 값을 넣는데, id 값이 요 name인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인풋 태그에 우리가 id, 예, 이렇게 이제 사용하면 요 레이블도 활용을 하고요. 그 외에도 자, 어떤 게 또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 자, 이 id 속성은 여러 번 사용된 자, 폼 요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레이블 태그 아까 앞에서 했죠. 태그로 해서 캡션을 붙일 때도, 예, 제목을 붙일 때도, 예, 사용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용도가 CSS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 약자입니다. 스타일을 이용해 각 요소마다 다른 형태로 꾸밀 때도 사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인풋 태그에 보면 id, 유저 네임 혹은 id, 어드레스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 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는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네. 자, 그러면 그 인풋 태그의 타입을, 예, 그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여러 가지 모형으로 바뀐다고 했는데, 그 타입에 넣을 수 있는 값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hidden, text, search, tell, URL, 이메일, 패스워드, date time, local, 다음에 date, month, week, time, number, range, color, checkbox, radio, file, submit, image, reset 버튼. 자, 너무 많죠? 인풋 태그 이름은 똑같은데요. 타입을 type라는 그 속성 이름입니다. 타입 속성의 값을요, 예, 이런 값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는 한 다음에, 자, 타입은 한 다음에 다운표 안에다가 히든 넣을 수도 있고, 텍스트도 넣을 수 있고, 서치도 넣을 수 있고, 여기 있는 값들을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값을 넣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막 바뀌어요. 어떤 때는 입력 상자 됐다가, 어떤 때는 달력이 됐다가, 어떤 때는 버튼이 됐다가, 어떤 때는 파일 선택 상자가 됐다가 막 계속 변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것도, 예, 한 번씩 써보려고 그러면 시간 좀 걸립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웹상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양식을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네. 그래서 히든은, 자, 요 히든 속성은요, 속성 값은요, 사용자한테 보이지 않는 그런 형태고요. 서버로 이렇게 값만 넘길 때, 화면에는 보이지 않는데 값만 넘길 때 쓰는 거고요.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입력 상자 보셨죠? 뭔가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입력 상자를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서치 같은 경우에는 검색 상자를 만들어 주고요. 텔은 전화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상자를 만들어 줘요. URL은 인터넷 주소를 입력할 수 있는 상자를 만들어 주고요. 이메일은 이메일을 입력할 수 있는 상자를 만들어 줘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비밀번호 입력 상자를 만들어 줍니다. 예. 그 다음에 데이트 타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국제표준시간 UTC로 설정된 날짜와 시간을 넣을 수 있도록, 예, 만들어줍니다. 자, 데이트 타임 로컬도 마찬가지고요. 지역 기준으로 해서 날짜와 시간을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데이트는 날짜만,
예, 년월일을 넣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고요. month는 연월까지만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week는 사용자 지역을 기준해서 날짜, 연과 주, 몇 주 이런 식으로 이제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임 같은 경우는 시간이죠. 시간을 시분초 해서 이 값을 0. 몇 초 이런 식으로 해서 분할초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값을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넘버 같은 경우는 숫자를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화살표를 넣어서요. 숫자를 조절할 수 있는 우리 그 쇼핑몰 같은 데 보면 수량 개수 조절할 때 왜 화살표 누르면 수량이 바뀌죠. 그런 거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인지 범위를 숫자를 조절할 수 있는 슬라이드 막대. 우리 슬라이드 막대 드래그해서 이렇게 볼륨 조절하듯이 슬라이드 막대 이렇게 조절할 수 있죠. 그 슬라이드 막대를 화면에 띄워줍니다. 슬라이드 막대로 실제 입력을 받는 거죠. 숫자를 입력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컬러, 색상표. 우리가 색상표를 사용해서요 특정한 색상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자, 체크박스 많이 아실 거예요. 네모 상자 안에 우리가 클릭하면 체크가 생기고 한 번 더 클릭하면 체크가 없어지는 그 체크박스를 만들어줍니다. 이 체크박스는 주어진 항목에서 2개 이상 여러 개를 선택을 할 때, 자, 당신은 취미가 무엇입니까 할 때 취미가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체크박스를 쓰는데 그때 타입을 체크박스로 넣어주고요. 라디오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 라디오 버튼이라고 보통 우리 얘기하죠. 그러니까 동그라미라고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하나 이제 그룹으로 이제 선택을 하는데 그룹 안에서 주어진 항목에서 그룹에서 하나만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특히 뭐 성별 구분할 때 남자 여자 남자 선택되어 있다가 여자 선택하면 남자가 해제되고 여자가 선택되고, 또 남자를 선택하면 여자가 해제되고 남자가 선택되고, 둘 중에 하나만 무조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룹 안에서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라디오. 그 다음에 우리가 자료실 같은 데 보면 파일 선택해서 첨부하죠. 그것도 미리 다 만들어 놨어요. 파일이라는 타입을 쓰시면 됩니다. 파일이라는 타입 쓰시면요, 그냥 우리가 그냥 버튼 누르면요 파일 선택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뜨고요. 다 구현을 해놨어요 이미 HTML에서. 그래서 파일 선택해서 확인하면요 파일이 첨부가 돼요. 그 다음에 이미지, 요거는 전송 버튼, 서브밋 버튼이 있는데요, 이게 좀 보기 싫으니까 전송 버튼을 포토샵에서 작업한 그 이제 이미지 버튼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미지 버튼 형태로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리셋은 말 그대로 다시 이제 작성하는 거죠. 이제 작성하다가 잘못 작성했나 하면 지우고 다시 작성하잖아요, 그죠? 초기 값으로 만들어주는, 입력 값을 초기 값으로 만들어주는 리셋 버튼. 자,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튼인데 요거는 기능 없는 버튼이에요. 그러면 버튼인데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기능이 없는 버튼은 어디에 쓰지? 기능이 없는데 클릭해도요 실행은 안 해요. 근데 버튼이야. 화면에 버튼이 나와요. 실행은 안 돼. 눌러도. 그러면 이 버튼은 어디에 쓰지? 쓸 데가 없죠. 눌러도 아무 기능이 없으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자바스크립트예요. 내가 필요한 기능을 자바스크립트를 배우시면 내가 원하는 기능을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만들어 쓰면 돼요. 만들어 붙여 넣으면 돼요. 내가 클릭했을 때 창을 여러 개 막 띄우는 기능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럼 버튼 탁 누르면 막 여러 개 창이 다다닥 뜨는 거예요. 창을 정렬하는 기능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 기능을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 놔요. 그럼 버튼 누르면 창이 정렬 쫙 돼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타입, 자, 이 인풋이라는 태그는 타입이라는 속성을 쓸 수 있는데 그 속성 값으로 요 유형이라고 하는 게 속성 값으로 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프로그램 할 때 많이 쓰는 태그가 이 인풋 태그입니다. 폼 태그 안에 있는 이 인풋 태그를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렇게 봐야 되죠. 자,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목록 이만큼 많은데요.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세부적으로. 자, 인풋 태그 안에 타입을 히든 주면 화면상에 폼이 보이지 않는다. 자, 폼을 서버로 전송할 때, 자, 서버로 함께 전송되는 요소다. 자, 화면에는 안 보이는데 존재는 해요. 투명 인간, 자, 예를 들면 투명 인간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죠. 눈에만 안 보이는 거죠.
그죠? 투명 인간, 그냥 인간이 인간인데 투명할 뿐이에요. 그냥 투명 물고기인데 투명할 뿐이에요. 그냥 있어요. 예, 투명할 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예, 그래서 그 존재는 하는데요. 그러면 화면은 안 보여.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자, 화면에는 출력할 내용이 아닌데 우리가 프로그램 처리를 하다 보면 서버상에 값을 같이 뭔가 같이 실어서 보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화면에 노출용이 아니라 서버 페이지한테 전달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예. 자, 그런 내용들은 요 타입을 히든으로 해서 전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스워드. 자, 여러분들 암호 입력할 때 보통, 자, 요것도 사이트 보면 확실해요. 우리 자, 들어가 볼게요. 자, 로그인 창 이렇게 띄워보겠습니다. 암호 비밀번호 같은데 한번 넣어보시면, 비밀번호 이렇게 넣으면 다 뭐가 뜹니까? 별표나 동그라미 뜨죠? 안 보이죠? 요거 만드는 거예요. 요거 양식. 예. 인풋 태그에 타입 값을요, 패스워드라고 넣으면 화면에 이거 뜹니다. 이거. 예. 요렇게, 예. 뭔가 입력하면 별표나 점이라고 이렇게 쭉 이렇게 출력되는 이거를 화면에 만들어 준다고요. 어렵게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요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쭉 만들어집니다. 자, 비밀번호 입력란에 별표나 점을 찍어주는데 글자 개수만큼 찍어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타입을 텍스트라고 주면, 예, 한 줄짜리 텍스트 입력 필드가 만들어집니다. 입력 상자. 예, 주로 아이디 입력이나, 예, 주로 이제 아이디 입력이나 뭐 이름, 주소, 뭐 텍스트, 이런 것들을, 그래서 타입은 텍스트 돼 있는데 요 타입 속성 뒤에다가, 예, 다운표 안에다가 텍스트라고 주면 뭔가 입력을 할 수 있는 상자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한 줄짜리. 그죠? 보통 이제 이름이나 아이디 뭐 이런 거 입력하는 거 창에 다 이걸로 만드는 겁니다. 예. 밑에 자, 텍스트 필드와 패스워드 필드 속성이 있는데 자, 인풋 태그에 자, 타입을 히든으로 준다. 자, 타입을 패스워드로 준다. 자, 이거 의미를 일단 알아야 됩니다. 자, 태그의 속성입니다. 속성. 타입이라는 이 속성을요, 인풋 태그 시작 태그에 속성으로 넣는데 이 값을 히든으로 주느냐, 패스워드로 주느냐, 텍스트 주느냐에 따라서 화면에 나타나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요 텍스트라는 값을 주게 되면 한 줄짜리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필드를 만들어주고, 우리 로그인 할 때 아이디는 이 텍스트 타입으로 보통 합니다. 그리고 패스워드 입력하는 거 있죠? 패스워드 입력란, 그거는 타입을 패스워드 타입으로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밑에 텍스트 필드와 패스워드 필드의 속성이라고 해서요.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패스워드 필드에는 밸류 속성이 없다고 돼 있죠. 자, 여기 이제 네임과 사이즈와 밸류와 맥스 랭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이제 여기 따라오는 속성들입니다. 그래서 네임이라는 속성은 말 그대로 네임은 이름이잖아요. 예, 그래서 텍스트 필드를 구별할 수 있도록 이름을 붙여주는 거고요. 입력 상자가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쓰거든요. 뭐 주소도 입력할 수 있고, 이름도 입력할 수 있고, 뭐 취미도 입력, 뭐 그러니까 글씨 입력해서 입력하는 것들은 다 이제 입력 상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을 줘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이즈. 자, 사이즈는 우리가 그 입력 상자의 폭을 얘기합니다. 폭, 길이. 그래서 요 텍스트 필드의 길이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 이제 화면에 몇 글자를 보이도록 할 것인지 가로폭을, 예,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 입력 가능한 글자 수가 이제 10개인데 사이즈를 5로 하면, 예, 텍스트 필드 크기가 5개의 글자에 맞춰서 나머지 5글자는 화면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 이제 입력되는 글자 길이보다 이 폭을 더 작게 해버리면, 예, 뭐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제 스크롤 되면서 숨겨지죠. 가려집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를 적절하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밸류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필드 요소가 화면에 표시될 때 텍스트 필드 부분에 표시될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 실제 이제 이 입력 상자가 가지고 있는 값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밸류 속성. 그래서 이 속성을 사용하지 않으면 빈 텍스트 필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입력 상자의 값을요, 프로그램 사용해서, 자바스크립트 사용해서 뭔가 입력이 되어 있는데 이걸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이 밸류 속성의 값을요, 예, 빈 따옴표,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빈 따옴표로 넣어버리면 예, 입력 상자에 어떤 값이 있더라도 싹 지워집니다. 그 다음에 맥스 랭스라는 게 있는데 요 맥스 랭스 말 그대로 맥스 최대 길이죠. 자, 요거는 이제 입력할 수 있는 글자의 개수를 제한합니다. 입력할 수 있는 글자의 개수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필드에 입력할 수 있는 최대 문자 수를 지정한다. 자, 만약에 아이디를 입력하는데요. 아이디를 내가 8자로 제한했어요. 그러면 딱 8자까지만 입력이 되도록 9번째 글자부터는 입력이 내가 키보드를 누르더라도 입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글자 수를 제한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맥스 랭스. 자, 그 다음에 자 타입을 서치라고 주면요 검색 필드로 만들어 주는데 자 이거는 어디서 많이 좀 쓰냐면 우리가 그 스마트폰 같은 데 있죠.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검색을 줘요. 그러면 검색을 이렇게 하다가 잘못했다 그러면 지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입력 상자의 내용을 지우려면 어떻게 돼요? 클릭에 커서 넣어가지고 커서 움직이기도 쉽지도 않습니다. 그죠? 왔다 갔다 앞뒤로 움직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런 이제 서치라는 타입을 주시게 되면 이 그 X 버튼이 우리 이제 모바일 스마트폰에서는 이 X 버튼이 잘 떠요. 검색창에 이렇게 이제 이 타입을 서치를 주면 검색을 입력하는데 옆에 쉽게 X라고 이렇게 탁 누르면은요 딱 지워지도록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타입을 이메일로 주면 이메일을 입력할 수 있는 입력 상자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자 이메일을 입력하는데 굳이 뭐 이메일 입력 상자가 필요하나 그냥 텍스트 입력 상자 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 요 이메일 입력 상자는요 텍스트 입력 상자에다가 기능을 하나 더 붙여 놓은 겁니다. 업그레이드 시켜 놓은 거예요. 뭐냐면 이메일의 형식이 맞는지 체크하는 기능을 같이 넣어 놨어요. 그래서 타입 속성 값을 이메일로 주면요 이메일 주소를 주는데 이거 이메일 형식이 아니네 하면요 자동으로 얘가 감지를 합니다. 얘라. 그래서 메일 주소 형식을 자동 체크한다 돼 있죠. 체크해서 이게 이메일 형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자 감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유효성 검사라는 것은 제재도 또 할 건데 자 유효성 검사 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틀린 내용인지 맞는 내용인지를 미리 검사를 해서 틀린 내용으로 서버에 제출하지 않도록 전송하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합니다. 유효성 검사.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입 값으로 URL이라고 있죠. 이것도 자 이메일처럼 자 URL은 우리 인터넷 주소 얘기하는 거죠. 자, 웹 주소 필드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인터넷 주소를 입력하는 상자를 이렇게 URL이라고 주시면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소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http://로 시작하는 사이트 주소를 입력할 수가 있는데 요것도요. 그 어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요런 양식을 이용해서 입력을 할 수가 있고 주소 그다음에 이제 테일도 마찬가지로 자 전화번호를 입력할 때 쓰는 텍스트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안타깝게 요거는 사용자의 입력 체크를 하지 못합니다. 유효성 검사를 하지 못해요.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용도로 쓰지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체크 기능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양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 자, 방금 앞에서 다뤘던 그런 이제 양식들을요 폼이라는 태그 안에다 넣어 쓰시면 돼요. 그래서 FORM 자 시작 태그가 있고요. 자, /FORM 닫는 태그가 있어요. 그럼 이 안에다가 앞에서 다뤘던 모든 양식들을 다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이제 보면 회원 가입 제목이 오고 자, 요거 앞에서 배웠던 필드 셋이라는 거죠. 그룹을 묶는 겁니다. 폼 요소를 그룹으로 묶는 필드 셋을 쓰는데 레전드라는 태그를 사용해서 요 그룹의 이름을 붙여줬고요. 아이디, 비밀번호 확인 요걸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입력 상자 3개를 이렇게 묶어서 처리를 해주죠. 그 다음에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도 이름, 이메일 주소, 연락처, 블로그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할 수 있는 건데 이것도 하나의 그룹을 묶기 위해서 필드셋이라는 태그를 썼습니다. 그래서 필드셋 시작 태그와 정도 태그 있으면 이렇게 그룹을 묶입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사각형이 칠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실제 이제 요 안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소스 코드를 보면 자, 우리가 앞에서 배운 UL 태그 있죠. UL 태그. 비순차 목록.
비순차 목록을 만들었어요. 자, 비순차 목록을 만드는데 이 li 자 태그 안에다가 id 제목과 입력 상자, 자 유저 id라는 자 속성상에서요, 요 제목을 아래쪽에 입력 상자죠. input 태그의 타입 값을 텍스트로 준 겁니다. 예, id 값은 유저 id라 줬죠. 그래서 아예 이 제목이 요 앞에 붙는 겁니다. id 앞에 붙는 거고, 자 나머지도 자 똑같은데, 자 두 번째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예 패스워드 타입으로 줬습니다. 비밀번호 확인도 패스워드 타입으로 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름 개인정보 쪽에 자 요 그룹에 자 이름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타입으로 줬습니다. 인풋 태그의 타입 다 인풋 태그죠. 자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타입을 이메일로 줬고요. 전화번호 연락처 같은 경우에는 텔로 줬습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나 블로그 주소 입력란은 요 타입을 URL이라고 줬습니다. 자 가입하기라는 버튼이 이거 버튼입니다. 버튼이 좀 크죠. 가입하기라는 버튼은요, 자 여기 보면 서브밋이라는 예, 타입을 줬죠. 자 기본적으로 요 인풋 태그의 타입 값을 서브밋이라고 주면 예, 요 전송 버튼이 만들어집니다. 이거 전송 버튼 누르면요, 지금 요 폼 태그 시작 태그는 없지만 액션이라는 속성에 서버 페이지 주소가 있으면요, 그쪽으로 이 내용 입력된 내용을 여기서 입력된 내용을 전달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인풋 태그의 타입을요, 넘버라고 주면요. 자, 여기 보시면, 파이어폭스, 자, 크롬이나 익스플로러에서 우리 쇼핑몰 같은 데 보시면요, 수량, 개수, 이렇게 보면, 이게 스핀박스라 그러는데, 이거 눌러가지고 수량 바꾸는 거 있죠. 예, 그런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만 입력받는 그런 이제 입력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속성으로 이제 보면 min이하고 max가 있는데, 숫자를 입력받는데 최소 값과 최대 값을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요 범위의 값만, 숫자 값만 입력을 받겠다 이거죠. 그리고 디폴트 값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수량을 기본적으로 한 개가 기본이잖아요. 0개를 구매하겠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쇼핑몰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옵션 딱 선택하면요, 기본 한 개라고 뜹니다. 그래서 기본값, value라는 속성에 기본값을 줄 수 있어요. 자, 지금 min은 하나고요, 1이고요, max는 5죠. 내가 뭔가를 구매하는데 요 숫자를 5까지 넣을 수가 있고요, 제일 작은 숫자는 1까지 넣을 수가 있어요. 예, 0이나 마이너스 값이나 5를 초과하는 6, 7, 8, 9 요런 숫자들은 입력이 안 되도록 원천 봉쇄해버립니다. 예전에는 이걸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요, 프로그램을 다 짰어요. 이거 오류 검사하는 거 자바스크립트 다 짜줬어요. 예, 예전에는 유효성 검사하는 거를요, 프로그래머가 하나하나 다 프로그램을 짜줬는데, 지금은 HTML5 웹표준에서는요, 그 예전에 많이 작업했던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HTML에서 다 제공을 해버려요. 예, 굳이 우리가 따로 작성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자, 이런 기능들이 완벽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예, 유효성 검사를 그러면 자바스크립트 안 쓰고 다 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사이트를 만들어 보면 빠져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바스크립트를 익혀서 직접 우리가 작성을 만들어 줘야 돼요. 개발을 해줘야 돼요. 유효성 검사하는 거, 체크하는 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입의 range라는 게 있습니다. range는 우리 슬라이드 바 아시죠? 슬라이드 꼭 그 볼륨 같은 거 조절할 때 슬라이드 바 쓰시잖아요, 그죠? 예, 그 슬라이드 바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요거 마우스로 꼭 눌러가지고 드래그 해가지고 여기 위치를 조정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레인지도 자 숫자를 입력하는 건데, 이제 이런 타입이 아니라 이게 이제 슬라이드 바로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라이드 막대를 사용해서 숫자를 입력하는 건데, 요것도 자 min 값과 max 값, 그러니까 최소 값과 최대 값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일 이제 앞쪽에 요 부분이 이제 최소고요, 제일 뒤쪽이 최대 값이 되는 겁니다. 슬라이드를 앞쪽으로 앞쪽으로 당기면 1이고요, 제일 뒤쪽으로 당기면 5가 된다는 거죠. 예. 가운데 값은 우리가 슬라이드로 조정해서 2든 3이든 4든 가운데 값 이렇게 조정을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슬라이드 기본 위치는 1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지금 좌측편에 이렇게 슬라이드가 붙여 있는데, 파이어폭스나 크롬, 뭐 익스플로러나 엣지 같은 데서 이렇게 보게 되면 다 이 좌측에 이렇게 슬라이드에 이렇게 조절점이
조절 바가 이렇게 좌측에 붙어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왜? 밸류가 1, 초기 값이 1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이용해서 폼을 이제 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참여 인원, 자, 최대 10명 있죠. 그다음에 주요 물품 1인당 5개라고 있죠. 그죠? 그러면 요런 부분에 우리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개라고 최대 10명이라고 하면 11을 입력하면 입력 안 되도록 프로그램을 따로 작성을 해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 HTML에서 그런 기능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지금. 예, 5에서 퓨전에서는. 그래서 뭐만 해주면 되느냐? 자, 보시면 자, 레이블은 제목입니다. 그죠? 제목이고 요 멤버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요 임명상지의 제목으로 참여 인원. 자, 그래서 요 참여 인원 최대 10명. 예, 그렇게 있죠. 자, 스몰 태그가 있는데 기존 크기보다 조금 작게 출력하는 태그입니다. 스몰 태그 사용했고요. 자, 레이블 태그 안에다가 스몰 태그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출력을 했고요. 자, 인풋 태그에 넘버라고 있죠. 자, 넘버는 숫자를 자,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자, 숫자를 입력하는데 자, 여기에 보면 기본 값은 1이고요. 민 값은 0이고 매스 값은 10입니다. 예, 참여 인원이 0명일 수도, 참여 아무도 안 할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민 값은 0으로 주고요. 예, 최대 10까지만 입력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스텝은 1이라고 했죠. 자, 이 스텝은 뭐냐면 우리가 1.5명, 2.5명 이렇게 세진 않죠. 예. 그러니까 통계치에는 2.5명당 1명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실제 사람 수 셀 때는 2.5명, 그러니까 2명하고 사람 반토막 이렇게 안 세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여기서는 이제 요 숫자를 증가시킬 때 0에서 1, 1에서 2 이런 식으로 일씩 증가되거나 감소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스텝.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요 부분도 지원 부품이라 했는데 똑같은 이제 인풋 태그의 타입이 넘버입니다. 똑같은 거고요. 여기는 자, 기본 값이 1이고요. 밸류 값이 1이고요. 민 값은 0, 맥스 값은 50 해놨습니다. 그죠? 예. 맥스 값은 50 해놨고요. 스텝은 5라고 했죠. 사이즈는 5라고 했는데 이 사이즈는 가로폭입니다. 그죠? 가로폭이고 자, 여기에 이제 보면 스텝은 5라고 했죠. 아, 그러면 이거는 이거예요. 0에서 5, 5에서 10 이렇게 5씩 증가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 민값은 0이고 매스 값은 50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0에서 50 사이의 값인데 5의 배수. 자, 0에서 50 사이에 있는 5의 배수 값을 넣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슬라이드 바 나오는 거 요건 이제 레인지라는 자, 숫자 입력할 때 자, 타입 값을 레인지라고 주게 되면 슬라이드 바 형태로 숫자를 예,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레이블의 자, 희망 단계에서 상중하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 인풋 태그의 타입을 레인지라고 줬죠. 레인지라고 주고 자, 아이디 값은 뭐 이렇게 주고 밸류 값과 민 값, 맥스 값을 줬습니다. 그래서 자, 기본 값은 밸류 1이고요. 민 값 최소 값이고요. 맥스 값은 3입니다. 그래서 이제 희망 단계가 3단계죠. 그래서 하, 중, 상이 있으면 1이면 하, 2면 중이고 3이면 상. 이걸 의미하겠네요. 그죠? 예. 그 3개의 값만 예. 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슬라이드로 그렇게 이제 이런 양식 폼을 만들 수가 있다. 요거 활용해서 자, 그다음에 자, 라디오 버튼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건데요. 라디오 버튼 그다음에 체크박스는 상당히 많이 씁니다. 라디오 버튼은 여기 보시면 이제 동그라미 앞에 요 동그라미 빈 동그라미 여기 있죠. 그죠? 그 선택하면 여기에 점이 탁 들어가요. 예, 요거 라디오 버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체크박스는 사각형으로 생겼는데 체크하면 체크 모양이 들어가고요. 한 번 더 누르면 체크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제 체크박스. 그래서 타입을 라디오로 주든지 안 그러면 타입을 체크박스로 줘서 이렇게 라디오 버튼이나 체크박스를 쓸 수 있는데 체크박스는 여러 개의 항목을 선택할 때 보통 체크박스를 쓰고요.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중에서 하나만 딱 선택하게 만들 때 요 라디오 버튼을 씁니다. 그래서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룹명이라는 그런 이제 그걸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서 그 그룹에서 하나만 선택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라디오 버튼인데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네임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네임이라는 속성을요 동일하게 주는 겁니다. 하나의 그룹을 만들 때 같은 이름을 주시면 돼요. 그래서 라디오 버튼이나 체크박스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 자 서버의 폼 프로그램에서 라디오 버튼이나 체크박스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정할 수가 있고 라디오 버튼은 여러 개 중에서 한 가지만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있는 그룹끼리 네임 속성 값을 똑같이 만든다 이겁니다. 자 네임 속성 라디오 버튼 같은 경우에는 네임 값을 똑같이 만들어주면 하나의 그룹이 된다 그런 뜻이고요. 자 밸류 속성은요 값이죠. 말 그대로 라디오 버튼이나 체크박스를 서버로 알려줄 때 넘길 값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값은 영문이거나 자, 숫자여야 하고 자, 필수 속성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서버상에 이제 넘겨주는 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체크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라디오 버튼의 항목에서 처음에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선택된 상태로 출력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체크된 상태로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자 체크된 상태로 만들고 싶다 하면은 요 속성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체크드라고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타입 이제 컬러가 있는데 자 색상표에서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컬러 피커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요런 지금 인풋 태그의 타입 값을 이렇게 주시고 결과를 확인을 하시려 그러면 실행된 화면을 확인을 해 보시려 그러면 폼이라는 태그 안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고 결과 값을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외에도 자, 데이트, 먼스, 위크, 날짜하고 관련된 게 있고요. 타임이나 데이트 타임, 자, 이게 시간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날짜와 시간, 중요한 게 있는데, 자,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씁니다. 우리가 어떤 기간이라든지 날짜 같은 거 이제 입력할 때, 예전에는 이것도 자바스크립트 다 만들어줘야 됐어요. 개발을 다 해줘야 됐어요. 뭔가 날짜 선택할 때 달력이 뜨게 하기 쉽다. 그러면 그런 달력 스크립트를 어디서 소스를 가져오든지 직접 만들어줘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HTML5에서 이 기능을 다 제공합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은요, 와 이거 달력 탁 뜨고 날짜 선택하면 날짜 탁 입력되고 야 정말 잘 만들었네 하죠. 이거 기본적으로 HTML5에서 다 제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들 필요 없어요. 다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쓰는 방법만 알면 됩니다. 그죠? 어떻게 고쳐서 쓰는지. 자 보면 타입을 이제 여기 데이트 자 날짜를 선택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래에 보세요. 달력 뜨죠? 달력 뜨고요. 여기에 자 이전 달 이후 달 선택하기 다 돼 있고요. 연도 선택할 수도 있도록 다 뜹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클릭만 해주시면 요 입력 상자에 연월일 날짜 딱 들어가요.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해 주려 그러면 여기에다가 요 데이트나 먼스나 위크 요거 이제 쓰시면 되는데 일단은 날짜 연월일 다 입력할 수 있는 게 데이트 타입입니다. 먼스 같은 경우에는 연도와 월까지만 YYYY라는 게 연도 4자리, MM은 먼스, 달 2자리, 그 다음에 DD, 일자 2자리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입력이 된다 그 뜻입니다. 달력에서 이렇게 딱 선택하면 먼스 같은 경우에는 연도와 월까지만 입력이 되도록 제한한 겁니다. 이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위크 타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 몇 년도 몇 주라는 표기 어디 쓰냐면 여기 운전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자동차 가지고 계신 분들은 타이어 생산 날짜 보시면요 몇 년도 몇 주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 형식입니다. 타이어 고를 때 몇 년도 몇 주째에 나왔는 타이어를 사는 게 좋은지 이렇게 본인이 잘 알고 계시죠. 최근 거 사셔야 되잖아요. 5주째 하시면 타이어 찍혀 있는 거 보면 알고 있어요. 아 이거 몇 년도에 나와 있는 거나 그냐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고 너무 옛날 거다 하면 최신 걸로 바꿔주세요. 최신 걸로 최근에 나온 걸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보통 이제 요거 이제 몇 년도 몇 주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거는 사실 그래 뭐 생산하거나 공장 같은 데서 물품 같은 거 그런 부분에서 많이 쓰겠죠. 특히 이제 타이어는 이런 방식을 씁니다. 타이어.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타임하고 자, 이거는 이제 날짜 관련된 거고요. 요거는 이제 시간 관련된 건데 자, 타임하고 데이트 타임 로컬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은 말 그대로 시간이죠. 시간인데 타임에 이게 하나 더 있는데요. 데이트 타임이 있고 데이트 타임이 있고 데이트 타임 로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과 맥스와 스텝 밸류 이런 것도 이제 쓸 수가 있는데 날짜나 시간에 최소값을 지정할 수 있고요. 맥스 같은 경우는 날짜나 시간에 최대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요 속성 사용해서 그 다음에 스텝은 스핀박스로 누를 때마다 날짜나 시간을 얼마로 조정할지 스텝을 조정할 수가 있고요. 밸류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표시할 초기값을 주는데 타임일 경우에는 시간은 00시 00분부터 해서 23시 59분까지 이제 이렇게 값을 줄 수가 있고요. 타입 값을 데이트 타임이나 데이트 타임 로컬이라고 줬을 때 요거는 이제 날짜와 시간을 같이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날짜 연월일 다음에 여기 이제 날짜 다음에 키워드 t를 쓰고 24시간 세로 시정을 진행합니다 돼 있죠. 그래서 6시를 나타낸다 그러면 t 다음에 18시라는 이렇게 표시를 이제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그 보면 큰 예제로 레이블 자 요 제목이고요. 안에 인풋 태그 사용해서요. 타임과 데이터 타임 데이트 타임이죠. 데이트 타임 로컬이라는 걸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초기값 9시 18시 이렇게 그다음에 요거 이제 밸류 자 연도 4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 그다음에 t 다음에 시간 그죠? 초기값을 주는 겁니다. 초기값 날짜와 시간 초기값을 이렇게 줄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초기값대로 실제 양식에 이렇게 요 값으로 몇 년도 몇 월 며칠 값으로 딱 노출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타입 중에 이제 서브미트가 리셋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회원 가입할 때 뭐 확인, 전송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오케이 뭐 이런 버튼. 다음에 이제 리셋 같은 경우는 취소.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셋은 취소. 그래서 그 이제 폼에 어떤 값을 입력을 한 다음에 전송할 때는 서브밋 버튼을 넣어야 되고요. 폼의 양식에 어떤 값을 입력하다가 이거 입력 잘못했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취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넣어야 되겠다. 하면 리셋 요 타입을 쓰시면 됩니다. 자, 두 가지 다 버튼입니다. 버튼. 서브밋도 버튼이고요. 리셋도 버튼입니다. 화면에 나타날 때 버튼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폼 전송 버튼, 리셋 버튼. 그래서 전송, 서브밋 버튼은 사용자의 입력을 서버로 전송할 때 사용하고요. 리셋 버튼은 사용자 입력을 자, 내부 전부 삭제라고 되어 있죠. 그죠? 양식 안에 있는 내용을 초기화시키는 버튼이 리셋 버튼입니다. 그 다음에 밸류 속성을 사용해서 버튼 요 위에 제출 버튼이 있고 다시 입력 버튼이 있죠. 요 버튼 위에 있는 요 제목 버튼 제목 캡션을 요 밸류 속성을 사용해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폼 소스가 있는데 자 액션은 레지스터 php인데 여기 이제 서버 상에서 여기 이제 양식 전송하게 되면 서브밋을 하게 되면 요 php 페이지에서 처리한다 그런 뜻이고요. 메소드는 포스트. 자, get과 포스트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자, 레이블 메일 주소. 자, 이 이제 제목이고 인풋 상자의 제목이죠. 입력을 메일 주소를 입력하는데 자, 이 타입을 따로 이메일을 안 했네요. 그냥 텍스트 타입을 사용했고요. 입력 상자 하나 띄워 줍니다. 그리고 인풋 타입을 서브밋. 자, 인풋 타입에서 리셋 했죠. 그래서 서브밋은 제출 버튼이고 리셋은 다시 입력 버튼입니다. 그래서 보면 제출 다시 입력 자, 제목을 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타입 값을 이미지라고 주면요. 자, 요 서브밋 버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버튼 위에 텍스트 글자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이미지를 사용해서 요 제출 버튼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밋 대신에 이미지를 삽입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로그인 버튼 보이시죠? 이미지로 이쁘게 로그인 버튼을 만들어서 이렇게 텍스트로 제출을 하는 것보다 로그인 하는 것보다 이미지로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서요. 아이디 입력하고 패스워드 입력한 다음에
요 서브밋 버튼을 탁 누르게 되면 예, 서버 페이지로 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촥 전달해 줍니다. 이게 회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건 서버 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거죠. ASP나 PHP나 JSP에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폼에 보니까 자, 레이블 아이디, 자, 텍스트 타입이고요. 인풋 태그의 타입이 텍스트 타입이고 사이즈 15 했습니다. 자, 요 가로폭을 얘기합니다. 가로폭. 입력할 수 있는 글자 수는 맥스 랭스라는 속성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걸 쓰시면 되고요. 자,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패스워드 타입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면 화면에는 예, 글자가 어떤 글자가 입력됐는지 비밀번호 입력된지 안 나타나고요. 개수만 나타나요. 점이나 별표로 그냥 개수만 나타나요. 자, 그리고 이제 요 인풋 태그의 타입을요 이미지로 줬죠. 예, 그러면 자, 그 제출, 자, 서브밋 버튼을 텍스트로 쓰는 게 아니라 텍스트 제목 형태로 쓰는 게 아니라 이미지로 쓴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인지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미지 하면 생각나는 태그가 img 태그죠. img 태그에서는 우리가 src 소스라는 속성을 썼습니다. 이미지의 경로와 이미지 파일명을 요 속성 값으로 넣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버튼이 이미지스 폴더 안에 login.jpg라는 파일명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져오는 거죠. 가져와서 딱 서브밋 버튼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속성 보면 오토포커스라는 게 있습니다. 예, 페이지를 불러오자마자 원하는 자, 폼 요소에 마우스 커서를 이제 표시한다 해서 포커스를 갖다 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스 홀더라고 해서 요거는 입력 상자 안에 그 입력되기 전에 여기 밑에 힌트를 뿌리는 예, 힌트, 예, 입력 상자는 힌트를 출력하는 그런 이제 속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예를 보면 자, 우리가 그 양식을 실행할 때 특정 부분에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이름 입력란에 요 커서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오토포커스라는 요 속성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요 플레이스 홀더 요 속성 예, 두 번째 입력상자 보면 학번에 보면 하이픈 없이 입력하세요. 전화번호 입력하는데 보면 하이픈 없이 입력하세요라고 희미하게 글자 띄워주죠. 자, 이렇게 이제 플레이스 홀더라는 속성을 사용해서 그렇게 띄워주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말 그대로 안내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요, 요 하이픈 없이 입력이라는 글자가 싹 사라집니다. 자동으로. 예, 말 그대로 안내문이에요. 안내문. 그러니까 내용이 아무것도 없으면 요 안내문이 뜨고요. 예, 한자라도 입력이 되면 안내문이 싹 사라집니다. 다시 입력된 거를 다 지우잖아요. 그러면 안내문이 다시 탁 나와요. 자, 그 다음에 read only. 자, 요 속성은 자, read only 읽을 수만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자, 수정 못하는 그런 이제 입력 상자를 만들고 싶을 때 요 read only를 쓰시면 됩니다. 자, 내용을 보기만 하고 예, 입력하지 못하게 막을 때 쓴다. 그래서 속성 값이 없이 자, read only라고만 써도 되지만 원래 형식이 read only 속성에 read only라는 속성 값을 주는 것 같아요. 혹은 read only 속성에 true라는 속성 값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식에 어떤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클릭해서 커서를 집어넣은 다음에 뭐 수정을 할 수 있는데 수정하면 안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요로 양식에 요 인풋 태그죠. 양식에 뒤에다가 read only라고 요 약식입니다. 그죠? 요렇게 이제 그냥 속성의 이름만 사용해도 작동되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read only라고 이렇게 넣어서 작동을 시키면 이 부분에는 수정이 안 돼요. 커서 넣어서 다른 걸로 바꿀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바뀝니다. 요 입력 상자가. 그 다음에 자, 요 인풋 태그에 자, 속성 중에 required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 require 요청이라는 뜻이죠. 자,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회원 가입할 때 보시면 자, 요거는 필수 함용입니다. 무조건 입력하세요 해서 빨간색으로 표시하거나 그런 별표 쳐놓은 거 있습니다. 그거는 입력 안 하면 자, 회원 가입하더라도요, 뭐 회원 가입에 탁 이렇게 입력하는 거 입력 안 했어요. 그러면 어느 항목이 입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입력해 주세요. 딱 메시지 뜨죠. 예, 그런 부분들도 예전에는 다 프로그래머가 그 오류 체크하기 위해서 유선 검사하는 그 것들을 자바스크립트로 다 작성을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자, 뭔가 값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비워놨다. 그걸 체크해주는 기능이 HTML5 이 표준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 기능이 요 required라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입력상자 쓰실 때 인풋 태그에 입력상자 쓰실 때 required만 붙여주시면 돼요. 속성과. 그래서 필수 필드 체크 할 때 required 속성 넣으시면 되고, 속성 값 없이 그냥 약식으로 required라고만 요 태그에다가 select 태그에 넣으시면 돼요. 근데 원래 형식은 required 속성은 다운표 안에다가 required라고 이렇게 값 이렇게 넣어주는데, 이게 속성 이름하고 속성 값이 같기 때문에 요 약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필수 필드는 브라우저에서 직접 체크하는 것이므로, 자, 오류 메시지 내용은 브라우저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 자, 우리가 개발자가 직접 만들어 줄 필요 없고 자동으로 이걸 체크해 준다 그랬죠. 그래서 브라우저마다 약간씩 다를 수가 있다, 메시지가. 그래서 이 소스 코드를 보면, 자, input type text 해놓고요. 입력상자죠. 자, 여기에 오토 포커스 커서 처음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required 돼 있으면, 자, 여기 입력상자에 뭐라도 입력해야 됩니다. 뭐라도 입력 안 하고 서브밋 버튼 누르게 되면 이 부분에, 자, 지금 내용이 비어 있으니까 내용을 입력하세요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요 메시지가, 자, 여기 크롬, 파이어폭스, 익스플로러, 뭐 오페라, 그다음에 MS 엣지까지 메시지 있는데, 크롬에서는 이 입력란을 작성하세요 이렇게 창이 뜨네요. 그죠? 이렇게 띄우려면 인풋 태그에 여기에다가 required라고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비워놓은 상태를 체크하고 싶다. 비워놓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 입력을 작성하세요라고, 예, 이렇게 뭔가 무조건 입력하도록, 예, 필수 입력하도록 하고 싶다 하면 required만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 파이어폭스에는 모양은 좀 다르죠. 근데 메시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엣지 같은 경우는 이 필드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익스플로러에서는 이 필드는 반드시 입력해야 됩니다. 그게 똑같네요, 그죠? 그 다음에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입력을 작성하세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풍선도움말 이렇게처럼 이렇게 나타나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풋 태그에 쓸 수 있는 속성 중에 min과 max와 스텝이 있습니다. 아까 이거 숫자와 관련된 거, 예, 넘버라든지 그 레인지, 우리 그 숫자 입력하는, 예, 그 타입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때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min은 최소값, max는 최대값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텝은, 예, 허용된 범위 내에 숫자 간격을 뜻하는 거고요. 타입에 보면 데이트나 데이트 타임, 데이트 타임 로컬, 먼스, 위크, 타임, 레인지 넘버. 예, 날짜 타입에도 쓸 수 있고 날짜 시간 타입에도 쓸 수도 있고, 요 레인지 넘버, 숫자 같은 경우는 레인지 넘버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넘버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자, 이게 이제 민도 있고 최소값, 맥스는 100이고, 그죠? 민은 10, 최소값은 10이고 스텝은 10이다 하면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사이즈와, 자, 민랭스, 맥스랭스, 이건 이제 글자 개수하고 관련된 겁니다. 입력되는 글자 개수하고 관련된 거고요. 사이즈는 입력 상자의 크기, 가로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텍스트 관련 필드에서 화면에 몇 개의 글자까지 보이게 할 것인지, 자, 입력 상자의 가로 크기 얘기하는 거고요. 민랭스와 맥스랭스, 자, 맥스랭스는 입력가는 글자 수. 예를 들어서 맥스랭스를 내가 10으로 했다. 그러면 입력 상자에 딱 10자까지만 입력돼요. 11번째 입력을 하려고 입력을 해보면 더 이상 입력이 안 돼요. 딱 막아줍니다. 예. 그 다음에 민랭스, 입력해야 할 최소 글자 수. 자, 크롬과 안드로이드 브라우저에서만 지원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최소 4자라고 해놨는데 4자를 입력 안 했어요. 그러면 아까 안내, 자, 요런 require처럼, 자, 요거처럼 이렇게 메시지가 뜹니다. 예. 그래서, 자, 최소 입력될 글자 수와 최대 입력할 수 있는 글자 수를 제한을 할 수가 있는 맥스랭스와 민랭스 속성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학번을 입력하는데, 자, 입력상자, 예, 텍스트 타입이죠. 자, 플레이스홀더 안내죠. 안내 문구에 하이픈 없이 입력하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맥스랭스는 8, 그다음에 required 있죠.
그러니까 최대 8자까지 학번을 입력할 수 있고 밀링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required 되면 무조건 입력해야 되죠. 학번을 무조건 입력해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그 여러 데이터를 나열해서 보여주는 기능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select, 자, 옵션 그룹, 옵션, 요 이제 태그를 사용해서 만드는데요. 그림을 보면 빨라요. 요 아래쪽에 그림 보시면 학과 다음에 컴퓨터공학과, 건축학과, 기계학과, 예, 이렇게 있죠. 예, 요게 이제 그 여러 항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드롭다운 메뉴라고 하는데, 뭐 이걸 이제 만들어 줄 때, 이게 보시면은 select라는 태그로 이렇게 감싸주고요. select 태그로 감싸주고, 요 안에 들어가는 항목들은 요 옵션이라는 태그를 사용해서 여기 뭐 건축공학과, 기계공학과 쭉 나열돼 있죠. 예, 이렇게 나열하면 요 목록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 삼각형 버튼을 누르면 쫙 펼쳐지고 한 번 더 누르면 딱 이렇게 숨겨지고, 예, 이제 그렇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공간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여러 옵션을 표시 가능한 게 요 드롭다운 메뉴, 드롭다운 목록입니다. 자, 속성 중에 여기 selected 빨간색 있죠. 요거는 뭐냐면 컴퓨터 공학과를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표시해라 그 뜻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기 전에 디폴트 값으로 컴퓨터 공학이라는 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예, 나와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이 value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서버상에 우리가 이제 하나를 선택해서요, 서버로 서밋을 하면 이 값이 전달이 됩니다. value 안에 있는, 예, 이 값이 서버상으로 이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select 태그, 다시 여기 이제 아까 다 설명드렸죠. 그래서 select 태그의 이제 속성이 어떤 게 있냐면 사이즈라는 게 있고요, 멀티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이즈는 뭐냐? 화면에 표시될 드롭다운 메뉴의 항목 개수,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개수. 예. 여기 보면 여기에 몇 개로 제한할 수가 있는데, 요 크기를, 예, 한 화면에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 크기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기본 디폴트는 1입니다. 1이고요. 이거를 이제 그 크기를 키우면 요 모양이 아니라 위쪽 아래쪽 화살표가 있는 모양으로 바뀝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목록 형태로 바뀝니다. 요거는 이제 드롭다운 메뉴 형태죠.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의 경우 사이즈에 진행된 개수보다 하나 더 많은 옵션을 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이즈를 3으로 지정하면 4개의 옵션이 표시됩니다. 되죠, 그죠? 이제 사이즈를 값을 주면 요 개수보다 많은 옵션, 하나 더 많은 옵션이 여기에 나온다. 자, 멀티플은 뭐냐? 예, 브라우저 화면에 여러 개의 옵션이 함께 선택을 하려 그러면 요 멀티플이라는 걸 속성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 항목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예. 그러니까 항목을 하나만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고요. 동시에 요 항목 중에 이것도 마음에 들고 이것도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두 개를 선택해야 되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속성을 멀티플이라고 줍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화면에 여러 개의 옵션을 함께 표시하면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롭다운 메뉴에 있는 여러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면 멀티플 속성을 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옵션 태그인데, 자, 옵션은 요 항목들을 만들어줄 때, select 태그 안에 요 항목들을 만들어줄 때 옵션 태그를 씁니다. 자, 우리가 목록 만들, UL이나 OL, 순차 목록이나 비순차 목록 만들 때 그때 항목은 뭘로 만들었어요? li라는 태그를 사용했죠. 리스트 아이템, li. 그죠? 그것처럼 이 select라는 태그 안에 옵션을 넣어서 이 드롭다운 목록의 항목들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근데 이 옵션에 쓸 수 있는 요 지금 밸류 사용했죠? 체크도 사용했습니다. 그죠? 자, 밸류는 옵션을 선택했을 때 서버로 넘겨질 값을 지정하는 거고요. selected는 자, 화면에 표시될 때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자, 화면에 출력할 것을 이제 이렇게 selected라고 표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옵션 그룹이라고 했어요. 예, 그룹을 이게 항목이 많을 때 드롭다운 목록에 이렇게 항목이 많으면요 보기가 되게 싫어요. 예, 이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같은 어떤 분류에 해당하는 것들을 묶어서 출력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공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전기, 전자, 컴퓨터, 화학공학이 공과대학 쪽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룹명을 해서 묶어줄 수가 있어요. 이게 묶어주는 기능을
OPT 그룹이라고 되어 있죠. 옵션 그룹, 옵션 그룹이라는 태그를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항목의 그룹을 묶을 때 사용하고요. 자, 레이블, 라벨 속성을 사용해서 그룹 제형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에 보면 select 태그 안에 그냥 옵션만 쫙 쓰게 되면 일자로 그냥 쫙 나오는데 막 이게 어느 그룹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자 공과대학, 자 옵션 그룹, 레이블 속성 줘가지고요 공과대학 그룹을 만들어주고 OPT 그룹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 안에다가 요 해당하는 그룹에 속하는 옵션들만 이렇게 모아서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건 이제 공과대학 그룹이 되는 거고, 아래쪽에 OPT 그룹, 옵션 그룹에 자 레이블을 인문대학으로 주고요. 여기 안에다가 인문대학에 속하는 옵션 태그들만 넣어주시면 요거는 인문대학 그룹이 됩니다. 예, 이렇게 그룹을 나눠서 자 목록을 출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드롭다운 목록. 예. 그 외에 자 데이터 리스트와 자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입력 상자 사용할 때요 그 자동으로 아래 목록을 띄워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입력할 때 보면 밑에 자동으로 목록 띄워주는 기능이에요. 입력 상자에 풍선 도움말처럼 밑에 탁 이렇게 뜨는 거 있죠. 자 그게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요 데이터 리스트와 이제 옵션을 쓰시는 건데, 요 데이터 리스트 태그 안에다가요, 요 태그 안에다가 요 옵션 요를 태그를 넣어주고요. 여기에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 데이터 리스트를 요 목록을 누가 쓸 거냐면 텍스트 타입의 입력 상자가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데이터 리스트의 ID 값, 데이터 목록 ID라고 되어 있죠. 이름을 주는 거예요. ID 이름을 주고요. 요 이름하고 동일한 값을 요 인풋 타입이 텍스트인 요 그 리스트 속성 값으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이름하고 요 이름하고 일치가 되면 연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입력 상자 어떤 값을 입력을 할 때 값을 여기서 찾아서 이렇게 쭉 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옵션 안에 쓸 수 있는 속성은 value와 레이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레이블을 선택했을 때 서버는 능력치 값을 value를 넣어주고요. 레이블은 사용자를 위해서 브라우저에 표시할 값을 레이블에 넣어줍니다. 따로 이 레이블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이 value 값을 레이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리스트하고 옵션 이제 사용하는 방법인데, 여기 이제 인풋 태그에 보면 텍스트 타입으로 자 입력 상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요 입력 상자에 뭔가를 입력하기 위해 이렇게 누르시면요, 그 우리 그 드롭다운 메뉴처럼 뭔가 그 항목들이 이렇게 쫙 펼쳐지게 뭔가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목록을 이렇게 이제 하는 방법은 요 인풋 태그를 일단 입력 상자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어떤 목록을 여기에 띄워줄 것인지 요 리스트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리스트라는 속성에다가 저 아래쪽에 보시면 데이터 리스트라고 보이죠? 데이터 리스트 태그에 자 옵션이라는 태그를 넣으시면 되는데, 자 요 데이터 리스트 태그에 보면 ID 값을 초이스라고 줬습니다. 자 요 ID가 초이스고요. 자 리스트 값은 초이스입니다. 그죠? 자 요 인풋 입력 상자에서 사용할 목록은 초이스라는 이름이고, 데이터 리스트 중에서 초이스라는 이름을 사용할 것이고, 자 여기 이제 데이터 리스트 태그가 나오는데 이 데이터 리스트의 아이디명은 초이스다. 그죠? 여기 이름 갖고 여기 이름 값습니다. 그러면 요 입력 상자에서 이 부분을 불러서 쓰는구나. 자 이 부분을 활용해서 목록을 띄워주는구나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옵션에 보면 자 여기 이제 value와 자 라벨이라는 게 있고요. value 값, 라벨 값. 그래서 자 여기 보면 문법, 어휘, 회화, 리스닝, 뉴스 청취, 자 이 값들을 자 여기에 이제 목록에 뿌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게시판이나 뭐 이렇게 글을 작성할 때 이렇게 보면 창이 이렇게 넓은 창이 있습니다. 여기 입력을 할 때 입력 상자하고 비슷한데 크기가 크죠. 가로 세로 폭이 큰데 여러 줄을 입력할 수 있는 입력 상자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그 만들 때 그 다른 태그를 쓰는데요. 인풋이 아니고 텍스트 에어리어라는 태그를 씁니다. 자, 요거는 이제 텍스트 영역을 만들어 주는데 여러 줄을 글을 작성할 때 우리가 글쓰기 할 때 창 뜨죠. 그게 텍스트 에어리어입니다.
그래서 게시판에 게시물, 자 우리 글 입력할 때, 자 회원 가입 양식, 약관 같은 거 보여줄 때 다 텍스트 에어리어 창에 띄워주는 겁니다. 약관 같은 경우에 스크롤바가 나오고요. 쭉 당기면 네모 창에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텍스트 에어리어 창에다가 내용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자, 이 텍스트 에어리어, 예, 여러 줄의 텍스트를 이제 화면에 입력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출력도 가능합니다. 자, 속성을 자, name, curse, rows. 자, 요렇게 쓸 수가 있는데 name은 말 그대로 이 텍스트 에어리어 예, 예, 이제 이름을 달아 준 거죠. 그래서 다른 폼 요소와 구분하기 위해서 텍스트 영역에 이름을 줄 때는 이 속성을 쓰시고요. 실제 이름은 넣어 가지고요. 대입 연습자 넣고요. 다운표 안에다 큰 다운표 안에다가 예, 속성 이 그 텍스트 에어리어에 이름을 주시면 되겠죠. 이름을 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컬스와 로스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컬스는 컬럼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고요. 로스는 로우 사이즈입니다. 자, 컬럼은 칸을 얘기하는 거고요. 열이죠. 열 칸을 얘기하는 거고 로스는 로행의 사이즈를 얘기합니다. 예, 로우 사이즈. 그래서 칸수, 줄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요 컬스는 텍스트 영역의 가로 너비, 예, 몇 개의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너비로 이 텍스트 에리어 입력창을 출력해 줄 것인지, 예, 요 컬스라는 속성을 사용하시면 되고, 로스는 한꺼번에 몇 줄을 입력 한 화면에 우리가 글자를 쫙 여러 줄을 입력하면요, 몇 줄을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창으로 만들어 줄 것인지 크기를 주는 거죠. 세로 크기를. 그래서 텍스트 영역에 세로 길이의 줄 단위로 입력한다. 자, 세로 길이를 줄 단위로 입력한다. 자, 지정한 숫자보다 줄 개수가 많으면은 자, 스크롤 막대가 나타난다. 이건 뭐냐면 내가 가로로 80자, 세로로 5줄을 이제 입력하고 내용을 볼 수 있는 텍스트 에어리어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세로로 5줄을 출력할 수 있는데 세로로 뭐 50줄이네. 그러면 다 출력이 안 되죠. 그러면 텍스트 에어리어의 우측에 스크롤바가 생깁니다. 우리 브라우저에 내용 많으면 스크롤바 생기듯이 이 텍스트 에어리어도 스크롤바가 생겨요. 그러면 그 스크롤바를 예, 드래그해서 아래쪽의 내용, 위쪽의 내용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에어리어 모양이 어떻게 생겼나? 예, 뭐 그것도 실행해서 한번 보실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버튼. 예, 말 그대로 이거는 이제 기능 없는 버튼을 만들어 주는데, 기능은 실질적으로 이제 실행하는 기능들은 자바스크립트에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버튼 중에 그 서브밋이라고 해서요, 인풋 태그에 타입을 이제 서브밋 혹은 리셋 해서 취소 버튼이죠. 이게 이제 입력 취소 버튼인데, 이게 그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지만 이렇게 이제 버튼 태그 이제 속성 중에 요 리셋과 이 버튼이라는 이 값을 타입 값으로 주시면 그러니까 서브밋과 리셋이라는 값을 주시면 서브밋 버튼과 리셋 버튼 동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버튼이라는 값을 타입 값으로 주시면 아무런 동작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버튼 모양만 딱 떠요, 화면에. 예. 그러면 이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보면 버튼이 여기 보면 그림도 하나 들어가 있고요, 아이콘도 들어가 있고 글자도 이쁘게 되어 있죠. 색상도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버튼을 만들 수 있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은 안 되고요. 그 태그 자체로는 안 돼요. 이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HTML 끝난 다음에 우리가 스타일 시트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CSS3라는 그걸 이제 같이 배우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타일 태그, 우리 헤드 태그에 스타일 태그 넣은 거 기억나시죠? 예, 요 스타일 시작부터 끝까지 여기 이제 스타일을 지정해 놓은 거고요. 이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스타일 속성입니다. 디스플레이, 백그라운드 컬러, 보더, 커서, 패딩, 보더, 패딩, 위드, 하이트, 백그라운드 컬러, 보더, 컬러 중복되는 것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 속성과 값을 지정을 해서 자, 이 버튼의 모양을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버튼을 클릭하지 않았을 때 모양과 버튼을 클릭했을 때 상태에 따라 가지고 디자인을 적용을 하는 기능이 다 이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타일 시트를 배우시면 기존에 밋밋한 그런 태그로 출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것들도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스타일을 해야 제대로 된 걸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반응형 웹을 만든다 하면 반응형 웹사이트를 만들어야 된다. 자, 트랜스포머 말씀드렸죠. 코드를 내가 하나만 만들었어요. 파일을 하나만 만들었어요. HTML. 근데 PC에서 봤을 때는 쫙 펼쳐지게 보이고요. 스마트폰에서 봤을 때는 한 줄로 탁 이렇게 축소돼서 보인다. 레이아웃도 배치도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바뀌어요. 트랜스포머처럼. 자, 그런 형태로 이제 사이트를 만드는 게 이제 반응형 웹사이트를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HTML5하고 CSS3를 이제 익히셔야지 그런 이제 반응형 웹사이트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버튼 태그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이라는 태그가 있는데, 아까 우리가 인풋이라는 많은 어떤 폼 하위 양식을 만들 수 있는 인풋이라는 태그를 사용했고요. 타입 값에 따라서 많은 모양으로 이제 출력이 가능한데, 여러 다양한 모양으로 출력 가능한데, 아웃풋은 말 그대로 그 입력이 반대죠. 자, 어떤 그 값을 입력하는 용도가 아니라 요 상자 안에다가 결과값을 출력하기 위한 그런 이제 상자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아웃풋이라는 걸 사용해서 이렇게 보시면, 자, 인풋처럼 생겼어요. 인풋의 타입에 자 입력 상자처럼 생겼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리절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아웃풋은 제가 네임을 리절트라고 되어 있고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 두 개는 인풋 타입 을 이제 사용한 거고요. 넘버를 받아서 자, 이 아웃풋 태그에서 요 출력 결과를 출력하는 겁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여기 이제 on input 돼 있죠. 어떤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자, result.value, 자, 요 result. value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result는 이 output이라는 요 요소의 이름입니다. 요 이름의 value 속성. 우리 자바 배웠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이해하기 쉬워요. 요거 자바에서도 뭐뭐뭐 점 value 해서 필드 값 접근하던데, 그죠? 우리가 자바를 좀 알기 때문에 쉽게, 자, 요 20이라고 들어가 있는 이 값이 리절트, 요 박스 지금 테두리는 안 보이지만 리절트라고 되어 있는 게 요 출력 아웃풋 태그로 만든 출력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출력의 내용은 요 value, value라는 이 변수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pass int 해서 자, 정수 값을 만들어서 이제 요 num1.value와 num12.value 값을 더하는 거죠. 자, num1.value고요. num2.value입니다. 자, num1이라는 네임 가지고 있는 그 입력 상자 첫 번째, 그다음에 num2라는 입력 상자 두 번째죠. 이 값은 기본적으로 문자열로 인식됩니다. 스트링. 그래서 자바는 아니지만 여기 입력된 거를요, 숫자화 시켜야 더하기 산술 연산이 돼요. 그래서 요런 자바스크립트 parseInt라는 함수를 쓴 거예요. 자, 안에 있는 요 값은 숫자니까 정수로 바꿔라. 그다음에 이제 요렇게 두 번째 것도 parseInt 해가지고 num2.value를 정수로 바꿔라. 자, 10 있으니까 20이라는 값이 산술 연산이 돼서 result.value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20이 뜨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레스라고 해서 요거는 어디서 쓰냐면, 자, 우리가 그 뭐 다운로드 한다든지 복사한다든지 할 때 보면 몇 퍼센트 복사되는지 다운로드 되는지, 뭐 우리 그 백신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몇 퍼센트 지금 검사하고 있는지 이런 거 나오죠. 그래서 그런 이제 작업 진행 상태를 띄우고 싶다 하면 이것도 다 제공해요. 따로 프로그램을 만들 줄 필요 없어요. 이런 부분들도 여기 크롬에서 파이어폭스에서 익스플로러 엣지, 여기 엣지네요. 엣지에서 이런 모양으로 띄워줍니다. 자, 우리는 이 프로그레스라는 태그만 아시면 돼요. 자, 맥스 값이 있고요, 밸류 값이 있는데 총 전체 이 마지막 값이 60인데 그 중에서 50까지 채워달라 그런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30% 자, 맥스를 100을 주고요. 요 30을 주면 30% 지점에 이렇게 이제 색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value와 max 설명인데, value는 작업 진행 상태를 나타내는 부동소수점으로 표현된다. 상태를 나타내고 부동소수점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자, 이 값은 0보다 크거나 같고, 자, max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자, 이 value가 자, max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0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죠?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0 이상. 예. 그래서 만약에 max 값이 지정되지 않으면, 자, 이 값은 일정점보다 작아야 합니다. 그죠? 자, 이제 실수값으로 이제 표현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맥스 값이 없을 경우에, 예. 왜냐하면 이제 퍼센티지로 출력하기 위해서 1은 100%죠. 그 얘기입니다. 맥스 값이 없으면 퍼센티지로 출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0.9면 90%고 0.1이면 10%로 형태로 이렇게 출력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이 완료되려면 얼마나 많은 작업을 해야 되는지 부동소수점으로 표현해야 된다. 자, 맥스. 예. 자, 0보다 커야 된다. 당연하죠, 그죠? 예. 자, 요런 이제 프로그레스라고 해서 어떤 진행 상태를 나타내주는 요런 이제 요소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미터라는 것도 있습니다. 미터는 아까 진행 상태하고 비슷하긴 한데요.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이 요 속성들이 조금 다른 속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크기 중에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표현한다라고 됐죠. 예. 그래서 이제 하드디스크 용량, 사용량, 그다음에 유권자 투표율 이런 것들 표현할 때 여기 이제 그림이 나와 있죠. 점유율이라든지 사용량이라든지 트래픽 초과라든지 적절한 트래픽 이런 것들을 표현해 줄 때 요 미터라는 걸 쓰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자, 여기서 쓸 수 있는 속성이 민과 맥스, 최소 최대값이죠. 범위입니다. 최소값과 범위의 최소값과 대제값. 자, 값을 정해주지 않으면 0과 1로 간주된다. 자, 최소는 0이고 맥스는 1로 간주된다. 자, value 범위 내에서 차지하는 값, 그죠? 민과 맥스 사이 값이겠죠. 그 다음에 low, 이 정도면 낮다라고 하는 값을 지정한다. high는 이 정도면 높다라는 어떤 기준 값을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optimum이라고 지금 optimum이라고 나오는데 이 정도면 적당하다. low, high 이 정도면 낮다, 이 정도면 높다, 이 정도면 적당하다 기준이 되겠네요. optimum. 그래서 optimum이라고 되는 거는 일단은 위에 이제 low와 high 값이 있는데 그 high 값보다 크다면은 value 값이 클수록 좋고, optimum 요 값이 low보다 작으면 value 값이 작을수록 좋다. 뭐 이렇게 기준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예. 자, 뭐 이런 기준이 있고요. 예, 요 태그에 보면 요런 이제 미터 라는 태그에다가 요런 이제 속성 사용해서 값을 한번 넣어 보면 됩니다.